당신 아버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며느리 서윤이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시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다니던 노인. 월세 투룸에서 근처 식당 설거지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노인. 며느리는 그런 시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후 서랍에서 발견된 한 통의 유서.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아들 강민호와 며느리 서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70세 강대성 회장은 허름한 양복을 입고 식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 아버지래요? 옷 좀 보세요. 우리 윤희가 고생하겠어요. 서윤도 시아버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오셨대요? 결혼식인데. 민호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검소하셔서. 검소한 게 아니라 가난한 거잖아요. 강 회장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강 회장은 국내 10대 건설사 대명건설의 창업주였습니다. 자산 2조 원.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후 민호 부부는 강 회장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랑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저분 설거지 일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해요. 민호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여보는 효자 콤플렉스 있어요? 나는 싫어요. 결국 강 회장은 혼자 작은 투룸에서 살았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TV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투룸도 강 회장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시세만 50억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월 80만 원. 사람들은 불쌍한 노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통장에는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주식 배당금만 연 5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강 회장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명절이 되면 민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서윤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나가요. 여기 냄새 나요. 강 회장이 준비한 음식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민호가 말렸습니다. 윤아,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정성은 무슨 마트 도시락도 이것보단 나아요.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맛없으면 안 먹어도 돼. 서윤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요. 여기 있기 답답해요. 민호가 현금 10만 원을 놓고 갔습니다. 아버지, 용돈 드려요. 편하게 쓰세요. 강 회장은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아들 결혼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줬는데 이제 1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구나.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서윤이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진짜 한심해. 이른이 넘어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드려? 드리긴 뭘 드려. 우리도 빠듯한데. 명절 때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서윤이 코웃음 쳤습니다. 시아버지면 뭐해. 돈도 없는데. 우리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대화를 강 회장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마침 민호 집에 찾아갔다가 문 밖에서 들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며느리의 진심을. 그날 밤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3년 후 민호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집세도 밀렸습니다. 서윤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한테 돈 좀 빌려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 설거지 일로 간신히 사시는데. 그래도 물어나 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려달라고요.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500만 원만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호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도 돈이 없구나.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이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아버지예요? 500만 원도 없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명건설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시겠습니까?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추천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오셔서 면접 보시죠. 민호는 반신반의하며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연봉은 이전 회사의 2배였습니다. 서윤이 기뻐했습니다. 여보, 대명건설이면 대기업이잖아요. 누가 추천해 준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사실 강 회장이 인사팀에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회사에 들어오게 하라고. 민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곧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윤도 아이를 낳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서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좀 제대로 입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게 제일 좋은 옷이야.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저쪽 구석에 앉게 해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민호가 난처하게 아버지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 대명건설 다녀. 팀장이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대명건설이면 대기업이잖아. 부럽다. 서윤이 우쭐했습니다. 이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그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누구 덕분에 그 회사에 들어갔는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겨우 5년 만에 이례적인 승진이었습니다. 민호 가족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5억이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제차도 샀습니다.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강 회장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명절에 왜 안 왔니? 민호가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윤희가 친정에 가자고 해서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잘 지내거라.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겠다고.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민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민호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독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강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네, 아버지. 강 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집에 가서 내 서랍을 열어봐라. 거기 봉투가 있어. 무슨 봉투요? 열어보면 알 거다. 강 회장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후 강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 부부와 몇몇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서윤이 불평했습니다. 여보, 장례식 비용 누가 내요? 우리가 다 내야 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좀 있겠지. 서윤이 코웃음 쳤습니다. 설거지로 번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장례를 치른 후 민호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낡은 투룸, 오래된 가구들. 민호는 아버지가 말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대명건설 주식 보유 증명서, 지분 67%.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 빌딩 5개, 전국 아파트 30채.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예금 150억, 주식 300억.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육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아버지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어. 대명건설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란다. 너를 그 회사에 취직시킨 것도 나였어. 너를 승진시킨 것도 나였어. 왜 이렇게 했냐고? 나는 알고 싶었어.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돈이 있어서 잘해주는 게 효도일까? 아니면 가난해도 함께하는 게 효도일까? 너와 내 아내를 5년 동안 지켜봤어. 그리고 깨달았지.
내 아내는 돈만 보는 사람이었어. 나를 무시하고 깔봤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비록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걱정했어. 그래서 결정했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재산을 내 아내와 공유하지 마라. 혼자만 관리해라. 그리고 내 아내를 시험해봐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전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민호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분이었다니 자신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여보, 뭐 나온 거 있어요? 시아버지 통장에 돈 좀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좀 있어. 얼마나요? 민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별로 없어. 장례 비용 정도야.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분이었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회사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민호 이사님, 이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대성 회장님이 우리 회사 창업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장님의 아들이시죠. 민호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언에 따라 이사님이 신임 회장이 되십니다. 주식 67%를 상속받으셨으니까요. 민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가방 하나 샀어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아, 우리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서윤이 코웃음 쳤습니다. 시아버지요? 솔직히 별로였어요. 가난하고 볼품없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됐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왜요? 갑자기 그런 질문은?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봐. 뭔데요? 서윤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유산 목록이야.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명건설 지분 67%, 강남 빌딩 5개, 예금 150억?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명건설 창업 주셨어. 나를 그 회사에 취직시킨 것도 아버지였어.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시아버지가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응.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민호가 아버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서윤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서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은 돈만 보는 사람이었어. 나를 무시하고 깔봤지.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했어. 하지만 나는 이해한다.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다만 아들아, 조심해라. 진짜 사랑과 돈 때문의 사랑을 구분해라.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내가 한 행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이 재산은 내 것이야. 너와 공유하지 않을 거야.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후 민호는 모든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겼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이사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에게는 예전과 똑같이 생활비만 줬습니다. 아파트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윤이 항의했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시험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시험했던 것처럼. 서윤이 울었습니다. 저 정말 반성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3년만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3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3년 동안 잘 견뎌줘서. 서윤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게.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새 집이야. 강남 아파트.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민호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민호는 대명건설 회장입니다. 서윤은 이사회 고문입니다. 둘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를 잊지 않습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에는 작은 투룸을 찾아갑니다. 그 집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자리, 가난한 척 살았던 그 공간. 민호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다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서윤도 함께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그때 몰라봬서 죄송해요.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야. 두 사람은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겠다고. 이제 서윤은 자선사업에 열심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합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런 곳까지 와주시다니. 서윤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제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요. 민호도 변했습니다. 회사 경영을 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직원들과 자주 식사합니다. 말단 직원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달에는 회사 청소 아주머니의 딸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 아주머니가 나중에 알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청소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나 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셨죠. 민호는 아버지의 투룸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공간. 낡은 가구와 오래된 TV. 민호는 아버지가 앉았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아들아.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읽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편지는 내가 진짜 행복해졌을 때 읽기를 바란다. 아들아, 고맙다. 훌륭한 아들로 자라줘서.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이 미안하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알아다오. 진짜 사랑은 시험을 통해 더 강해진다. 너와 너의 아내가 그것을 증명했구나. 이제 너는 진짜 부자가 됐어. 돈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부자.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하늘에서 지켜보마. 영원히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